영상 시작 전에 리플 보유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유 물량은 유지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챙길 수 있는 플랫폼, 요즘 가장 핫한 코인 담보 대출. 제가 소개해드린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나아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끝자락이었죠. 트럼프가 화요일 저녁까지 호르무즈를 개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심지어는 빨리 열어라 미친 XX들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초조함이 담겨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치킨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에 에너지 패권 전쟁을 만들고 합의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스위프트 체제를 실행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쟁였다 이런 식의 기사도 나오고 있죠. 올해 연말에는 2억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거리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실물 금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자 비주권 자산으로 꾸준히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마이클 셀러 이 스트래티지의 수장이 추가 매수 예고를 또 한 번 가져가면서 이 오렌지 점을 찍고 있죠.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트윗을 올리면서 DAT 기업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죠. STRC, 이 영구 우선주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 반등이 좀 있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입체적인 방향성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오랜만에 봤는데 다시 한번 진짜 많이 가지고 있긴 하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76만 개를 충분히 상회하는 듯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이 IBIT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이제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했다. 대략 한 2만 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가 76만 개라고 하니까 블랙록은 한 78만 개 정도 가지고 있겠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한 2만 1000개 정도로 지금 격차가 좁혀져 있어가지고 요 정도 매집 속도라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는 스트래티지가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의 수량을 충분히 추격하고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IBIT 같은 경우는 78만 2천여 개, 한 2만 개 정도가 차이가 나구나.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이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이 가진 비트코인 수량 자체는 그렇게 뿌리 세력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지금은 이름이 완전히 리브랜딩이 됐죠. 이 스트래티지의 10대 주주 목록을 봤을 때 역시나 뱅가드뿐만 아니라 블랙록이 대주주 현황 목록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유대계 금융 엘리트 자본 그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초대형 담보로서 계속 자리매김시키면서 뒤에서는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델리티의 팀머의 얘기를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금의 시간이 가고 시간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간이 온다라고 매우 낙관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금, 은 같은 경우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지만 실물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음의 상관계수였다면 이제는 정의 상관계수로 조금씩 돌아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무엇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6만 7천, 6만 8천 원화 기준으로 1억 원 초반대를 계속 지지해주면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큰 하락이 없을 것이다. 하락장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의 샤라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캐시우드 역시 이 비트코인의 추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병렬적으로 체크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금보다 무조건 비트코인이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안 되겠죠. 지금 글로벌 충격 이후에 비트코인이 금 주식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경향은 있지만서도 이런 하나의 단편적인 초반의 가격 움직임만 보고 판단해서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되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리서치 책임자 로니 수스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물 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안전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뿐만 아니라 월드 골드 카운슬이죠. 세계 금 협회의 그 수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 문제와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매겨져 있고요. 토크나이제이션이 완전히 진행된다면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동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위를 가져가면서 정말 미 국채를 상회하는 듯한 안정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 부분까지도 강조드릴 수 있고 우리 에이플 연인들은 록펠러 투자 보고서 같이 한번 봤었죠. 거기서도 실물 금에 대해서 역시나 그들이 분산화 작업을 하면서 낙관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비트코인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분산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ETF 자금이 금 ETF보다 커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할 순 있겠지만요. 뭔가 비트코인이 금을 무찌르는 이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구도로 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실물 금과 같은 원자재와 패깅되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AUM을 한번 보게 되면 한 870억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굉장히 몸집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세를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네요. 양자 컴퓨터의 마케팅에 속지 마라. 단계적인 대응이 정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 측에서도 향후 3년 내에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기사거리는 나왔지만 개발자들 역시 하나의 파일럿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었죠. 그 부분에서 이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단에서도 양자 저항 서명 기술 조금씩 실전 테스트를 해가면서 대응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 경쟁보다는 역시 여기도 공존의 시기로 4차 산업혁명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74년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만의 살 길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74년 체제라고 하면 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역사를 짚어봤을 때 1971년 닉슨 쇼크가 있었고 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를 필두로 해서 사우디와 함께 협정을 맺었던 것이 바로 그 페트로달러 체제였는데요. 지금은 그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금과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해지 수단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사용화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또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유틸리티를 가져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2024년 중반부였죠. 50년 정도 된 역사에 그 페트로달러 협정이 종료되면서 탈석유 시대,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살만 체제, MBS 체제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작당 모의를 하고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게 놓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다, CBDC다. 그 뒤에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실시간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국경 간 결제 체제 스위프트 2.0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에 대한 수량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현물 ETF 총 AUM이 한 87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XRP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10억 달러다. 10억 달러 대 870억 달러.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구나. 시장 캐파가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을 응원해주면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XRP 스팟 ETF 넷 인플로우를 미뤄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초록색 짝대기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었음과 매우 대비가 되죠. 순유입과 순유출세가 거의 없는 듯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크지 않다라는 걸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형 거래소를 통해 OTC 데스크죠. 키록이라든지 B2C2와 같은 그런 장외 거래를 지원하는 마켓 메이커들과 지속적으로 돈 넣고 돈 먹기 그리고 그들끼리의 손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코인베이스 프로에 한 85만 개 정도 있고 가장 많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격차를 보여주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당연히 바이낸스, 비트파이낸스 여기는 또 테더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홍콩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크라켄이다, OKX, 제미나이 쭉쭉 내려갔을 때 빗썸이 한 9위권 정도에 있네요. 한 3만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번 직원의 실수로서 대규모 인출 사건이 좀 있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점유율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빗썸이 무조건 좋다, 업비트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좀 분산화를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지갑도 1개 정도씩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안전한 코인 투자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캐비너시 연중 후보의 청문회가 16일날 열린다고 하는데요. 최종 통과는 아직까지 좀 불투명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고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또한 현재 트럼프가 연준을 계속 압박하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항상 안 좋을 수만 없겠죠. 결국에는 좋은 시장으로 또 피벗이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를 잘 기다리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FOMC 회의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3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금리가 동결이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3.5에서 3.75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이제 5월 달엔 FOMC 회의가 없고 6월 달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월 18일 새벽이 될 텐데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동결 스탠스가 크게 나타나지고 있는데 이제 5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내려가고 차기 연준 의장이 새롭게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가 들어왔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조금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동결 스탠스가 95% 굉장히 크게 점쳐지지만 25bp 정도 내릴 수 있는 확률 열어두면서 이제 슬슬 재무부의 TGA 잔고 역시 풀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서 연준이 미 단기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스텔스 양적 완화 준비도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뉴욕 연은 총재가 존 윌리엄스가 말했었죠. 아직까지는 시장 붕괴에 대한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한 번의 풍선 효과 크게 그들이 올린 후에 다시 한번 여느 때처럼 개미들을 태우고 시장을 붕괴시키는 과정,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도래하는 시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목표 수량 잘 새기시면서 DCA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